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표가 예전에 우리 만들어 보긴 했지만 사실 우리 시험 보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업무에서는 이런 좀 특별하고 좀 복잡한 표들을 많이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업무 같은 걸 하시게 될 때 필요하신 게 이런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예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시험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용지 설정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게요. 그냥 만들어 볼게요. 우선 메뉴에 개인별 업무 목표 설정 및 판정표라고 제목은 먼저 쓰시는 게 좋겠지요. 글자 잘 보이게 좀 화면을 크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년, 월, 일 쓰시고 엔터 치고 여러분들 문서 만드실 때 처음서부터 모양 예쁘게 만들려고 그러면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 다 써놓고 나중에 모양 만들어도 됩니다. 일단 문제는 요거야 그냥 글자 쓰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굉장히 복잡한 표가 있으시죠? 이걸 도대체 처음에 우리가 표 만들 때 몇 줄 몇 칸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런 거는 막 들쑥날쑥하고 표 줄도 많고 그렇지요. 그 도대체 이걸 몇 줄 몇 칸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몇 줄 몇 칸을 만들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표 만들 때 여러 줄 대충 10줄 제가 만들었습니다. 칸수는 한 칸만 만들어요. 여러 줄 한 칸 만들기 해보면 10줄 한 칸이 되었겠죠. 지금 어저께 제가 이렇게 문서를 만들다가 그 다음 쪽으로 강제로 넘어갈 때 일반적인 경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라 했죠. 우리가 보통 문서 만들 때 이렇게 엔터 치면 그 다음 줄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는 컨트롤 엔터 하면 쪽번호가 저절로 매겨지니까 그거 좀 구분하기 위해서 Alt 키와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달라라고 말씀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컨트롤 엔터를 잠깐 먼저 언급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문서를 만들고 표를 만드는데 이 표에서 만들다 보면 표가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표 안에서는 엔터 치면은 이렇게 줄이 추가로 더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만들어서 치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다시 지워져요. 자, 이거는 보통 문서 만들 때 문서 작성을 하다가 커서를 문서 작성 앞에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치면 작성이라는 글자가 아래로 내려가겠지요. 반대로 작성이라는 글자가 아랫줄에 있는데 윗줄로 당겨 올리려면 여기 작성 커서 맨 앞줄에다가 두고 백스페이스 누르면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죠? 원래 엔터는 그 다음 줄로 바꾸는 거고요. 백스페이스는 왼쪽에 있는 글자를 지우는 건데 줄의 맨 처음에서 백스페이스 누른다는 얘기는 줄 바꾼 거를 없앴다는 얘기가 되거든. 줄 안 바꾼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래서 한 줄 위로 당겨 올리는 역할을 해줘요. 마찬가지로 그냥 엔터 그냥 백스페이스가 아니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면 줄이 만들어지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엔터 쳐가지고 늘리고요.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줄이 늘어나요. 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거는 또 좀 이따 한번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자, 문제는 맨 첫 번째 줄에 소속과 성명이라는 칸이 있지요. 맞습니까? 자, 요 칸을 만들 때요. 여러분들 커서를 표 안에다가 두면 이렇게 위에 표라는 메뉴가 나오지요. 표라는 메뉴에 맨 앞에 보시면 표 만들기도 있지만 그 옆에 조그만 아이콘으로 요거 뭐예요? 표 그리기 있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 표 지우개 있어요. 또 우리 지난번에
요거 합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표를 만들 때 쓰여질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특히 오늘은 요 표 그리기 기능을 중점적으로 이용할 겁니다. 지금 맨 첫 번째 줄에 소속과 성명이라는 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아무 칸도 없지요. 그래서 이걸 칸을 만들어서 쓸 건데 어떻게 만드나 보십시오. 여기에 표 그리기 있지요. 요걸 클릭하면 마우스가 연필이 따라다녀요. 얘를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클릭하고 다니면, 자, 이때 마우스가 연필이 나오면 이 연필을 이용해서 여기서 마우스 끌기로 선을 쭉 그려줘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그럼 선 만들어졌지요. 또 여기다가도 선을 이렇게 긋고 여기다가도 선을 이렇게 그어서 칸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기다 글자를 쓰고 싶은데 마우스에 계속 커서가 이렇게 연필이 따라다니죠. 그 연필을 없앴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거 아까 전에 누르셨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눌러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연필이 따라다닐 때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은 맨 왼쪽 메뉴에 ESC라고 되어 있는 키보드 있지요. 그게 취소 키인데 그거 누르면은 원래대로 됩니다. 별로 안 어렵지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소속이라고 쓰고 요 칸에다가는 성명 쓰겠습니다. 일단은 써놓고 나중에 모양은 예쁘게 고칠게요. 일단은 이렇게 뭐 표 만들고 칸 만들고 쓰면 되니까. 문제는 그 밑에 업무 목표, 그죠? 그게 어떻게 돼 있나요? 세 줄에 걸쳐서 업무 목표가 돼 있지요. 소속보다는 조금 작은 칸으로. 그러면 여기 연필을 집어서, 그럼 오면은 연필 생기죠? 이때 여기 소속 칸보다 조금 작게 해서 여기에서 선을 하나 그을게요. 세 칸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설정 목표 이후 목표 달성하기 위한 스케줄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도 선을 그을게요. 이렇게 쭉. 그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ESC 누르면은 이제 하나하나 뭐 다 만들어 놓고 써도 되지만 헷갈릴까봐 하나하나 만들어 볼게요. 요거 세 칸은 합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합칠 때는 마우스로 요거 눌러도 되지만 우리 지난번에 뭐 눌렀나요? M 눌렀죠. 그리고 여기에는 설정 목표 쓰겠습니다. 아래쪽에 2 하나 둘 셋 넷 띄고 U 하면은 위에 글자랑 똑같겠죠? 여기에다가는 목표 달성하기 위한 스케줄 쓸게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세 줄을 쓰니까 이 칸은 넓어지는데 이 칸과 이 칸은 좁죠. 근데 나는 요거 세 개 칸이 다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세 개 칸을 집어요. 집었죠? 여기 표 도구에 보면 다양한 표 도구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넓이를 갖게는 눌러본 적 있지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높이를 갖게가 있어. 내가 요거 세 개를 집어놨기 때문에 요 세 개끼리 높이를 갖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얘는 한 칸이고 얘는 세 줄인데 아니지, 안 되겠지,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거 세 줄에 세 줄 높이, 줄 높이를 갖게 하겠다. 요거 누르는 거예요. 해볼게요. 어때? 요거 세 개가 다 똑같아졌죠? 그럼 여기에 여유가 많이 생겼어. 그럼 여기다가 업무 목표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요까지 됐지? 자, 그 밑에 자기 판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그려볼까요? 그거 몇 줄에 걸어져 있어요? 세 줄에 걸쳐 걸어져 있죠. 근데 요 선이랑 똑같지요? 그러면 요거 연필을 이용해서 요 선에다가 맞춰. 여기다 그리려고 애쓰지 말고 이 선부터 그리면 돼요. 이렇게. 됐지요? 에? 하다가 잘못 글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엉뚱하게. 그죠? 잘못했으면 요게 지우기라 그랬지요? 에? 요 지우개 가지고 여기서 요 두 개만큼 이렇게 선 그리듯이 지우면 지울 수도 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는 달성 정도가 또 두 줄이네? 있네? 그럼 또 연필로 달성 정도라고 쓸 거 두 줄 걸쳐 만들고, 그 다음에 달성 상황 업적이라는 거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취소하고 요거 연필 없애고 요거 세 개도 합치고 요거 두 개도 합치고 여기에다가 달성 상황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업적.
근데 요거 두 개 칸도 달라 지금. 그 요거 두 개 잡아가지고 높이를 같게 해주면 또 같아지겠지요. 근데 요거부터 먼저 할까요? 지금 요거 칸은 넓어졌는데 요 칸은 좁잖아. 요럴 때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만큼 찝어가지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가지고 지난번에 늘리고 줄이는 거 했었죠, 그죠? 한 개만 늘릴 때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임의로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라 여기도 찝어가지고 요렇게 좀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글자를 쓸까요? 자기 판정.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달성 정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미달성의 원인과 반성. 미달성의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래쪽에 이제 쭉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상사에 의한 판정이 5줄이 있고요. 판정 연월일 비고까지 하면은 앞으로 7개의 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5개가 더 필요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어서 쓰면 돼. 너무 많이 만들었으면 나중에 지워주면 되니까 에? 괜찮아요. 자, 일단 상사에 의한 판정이 5줄에 걸쳐 나오게 해야 돼. 그러면 요거 연필로 여기서부터 쭉 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줄.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항목이 있는데 항목은 밑에 판정 연월까지 한 줄 더 내려가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가서 한 줄 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판정이라는 글자가 나가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 이만큼 잘못했네 내가. 그러면 요 연필로 지워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자, 연필로. 자, 여기서 판정이라는 글자를 요만큼 쓰고 또 기사라는 말 쓰고 맨 끝에 소속장이라는 말 쓰고 그 다음에 그럼 끝났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합치고 여기에다가 항목 여기 1 목표의 난이도 여기다가는 2 노력의 정도 3 공헌도 4 일정 업무의 관계 그 다음 여기에 판정 연월일 그 다음 여기다가 비고 요거 2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백스페이스 컨트롤 누르고 이제 나중에 지우셔도 돼. 자, 여기다가 상사에 의한 판정.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다 집어가지고 요거 높이를 다 똑같게 만들어주면은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판정 연월일도 조금 아래쪽으로 컨트롤 눌러서 늘리시면 되고 여기 비고도 요렇게 좀 더 늘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전체 모양을 보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 모양이 A4 용지에 딱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안 보이니까 화면을 좀 작게 해서 보면 A4 용지가 다 보이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용지가 제대로 다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겠지요. 우선 제목 요렇게 잡아가지고 제목 모양을 저는 개인적으로 굴림체를 좋아해서 굴림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진하게 하고 글자 크기를 한 20 정도로 하고 가운데 정렬하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책에 보니까 제목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럼 제목에 밑줄 그어줄 때 요거 쓰시면 되는데 밑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 화살표 버튼 눌러보면 쭉 여러 개 있지요. 그래서 좀 특이한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월일 요만큼만 집어서 요것도 제가 굴림으로 하고요. 이번에 이 글자는 오른쪽 정렬되게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글자들도 제가 굴림으로 하겠고요. 우선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럼 글자들이 모두 가운데 갔겠지요? 다만 여기 비고라는 글자는 왼쪽 위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글자가 지금 딱 정 가운데 정렬되게 돼 있잖아요. 맞지요? 근데 나는 왼쪽 위에 붙었으면 좋겠어. 그런가요? 요거 눌러주니까 요 비고라는 글자가 왼쪽 위로 요렇게 가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A4 용지에 가득 찼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기 밑에 꺾어지는 선 보이나요? 약간 요만큼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찝으셔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약간씩 조절해 가지고 조금 더 늘려야 될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이왕에 문서를 만드시면 보통 이렇게 이제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깥의 테두리 선은 좀 굵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전체 범위 잡아서 우리 선 모양 바꿀 때 빨리 바꾸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L 눌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깥쪽 선을 두 줄짜리로 했는데 이번에는 바깥쪽 선을 두 줄짜리로 하지 말고 굵은 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고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밑에 굵기 있죠. 굵기가 0.12 돼 있는데 요거를 0.4 정도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면 바깥의 테두리가 굵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화면을 워낙 작게 해서 보기 때문에 굵어졌는지 잘 안 보이지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휠을 위로 올리면 화면이 커져 보이고 아래로 내리면 화면이 작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딱 프린트 인쇄하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만큼 그 정도의 사이즈의 용지가 딱 만들어져요. 그죠? 그런데 우리 여기다가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리죠. 지금 여기다가 제가 안 넣었는데 이 종이 가운데에다가 우리 회사 로고를 딱 한번 넣어보자고요. 우리 단체 로고 같은 거. 그거 어떻게 넣자 그랬죠? 기억나세요? 지난번 했는데 쪽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에 쪽 테두리를 만들 수도 있고 배경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쪽 테두리 배경에 가시면 배경을 넣을 수 있다 그랬는데 배경을 그림을 넣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여기 그림을 이용했지요. 여기 그림을 체크하시면 그림을 넣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불러오기 같은 그림 있지요? 요걸 클릭하시면 그림을 불러올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여러분들 댁에 있는 컴퓨터에 사진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겠지만 학원에서는 ITQ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없으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시면 ITQ가 있을 거예요. 거기 ITQ라는 폴더, 픽처라는 폴더에 그림 많이 썼죠 우리. 그 중에서 우리 회사 로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국 뭐예요? 코퍼레이션입니까? 그 로고 3번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넣기를 하는데 대신에 이 용지 가운데 희미하게 나오게 넣어야지 그게 로고가 박히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림을 넣을 때 어디다가 채우기 유형을 가운데로, 그쵸? 그리고 희미하게 가운데에 박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 워터마크 효과 요거 체크까지 하시라 그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정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로고가 박혀져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죠? 오케이. 자, 요거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하시다가 만약에 내가 컨트롤 엔터 쳐가지고 줄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요거가 불편하시거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여기 요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니까 아래줄에 빨간 거 있지요. 요게 줄 추가예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요걸 클릭해도 요렇게 추가가 됩니다. 어떻게 누를 때마다 추가가 되지요. 반대로 줄을 제거하고 싶으면은 요 지우개 같은 거 있지요. 요거를 클릭해도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커서가 있는 곳에 있는 줄이 지워지겠지요. 요거 클릭하고 지우개처럼 보였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컨트롤 엔터나 컨트롤 백스페이스가 편한데 그게 안 되면 여기에 있는 메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아무리 복잡한 표라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